안녕하세요.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 그 첫 시간 강의를 맡은 아시안허브 대표 강사 최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문화 강사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죠? 저는 지금 아시안허브라는 다문화 콘텐츠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출판사와 연구소 그리고 신문 등을 운영하는 다문화 전문가 최진희라고 합니다. 지금 다양한 다문화 센터 그리고 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서 다문화 강사가 되고 다문화 강사를 양성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네, 제가 강의했던 사진들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 같지는 않죠. 네, 이 두 사진이 제가 캄보디아에서 활동했을 때 사진입니다. 2004년도에 코이카를 통해서 캄보디아 대학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오고, 네, 그 후부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와 비슷한 점이라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언어와 문화, 저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거죠. 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을 때 훨씬 더 다문화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사진이 이런 퀘스천 마크일까요?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네. 우리 삶은 정말 물음표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야겠지만 많은 질문을 하고 갈 겁니다. 네. 과연 저에게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자, 특히나 요즘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 다문화라는 단어를 없애주세요 라는 말들을 저는 요즘 너무 많이 들어요. 다문화 강사를 우리는 양성하려는데 다문화라는 단어를 없애라고요? 이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다문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나요? 네, 내 머릿속을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볼까요? 다문화. 사람들이 당신은 다문화 가족이세요? 또는 내 아이들에게 다문화 아이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기분은 어때요? 그렇다면 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네, 저희가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다문화 강사가 됐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우리가 꼭 전달해야 될 핵심을 오늘 알게 될 겁니다. 네, 생각해 보셨죠? 자, 오늘 우리가 서로 마주볼 수 없기 때문에 발표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보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라는 인식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문화라는 단어 없애주세요. 다문화 사회 아니에요. 다문화 사회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통할까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2050년이 되면 우리는 216만 이상의 다문화 가족 인구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교육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다문화 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될까요? 다문화. 여러분들이 다문화를 들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 그 감정이 매우 긍정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혹시라도 부정적이라면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네, 다문화 교육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종들,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최근에 저희 아시안 허브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의 국가 제가 또 잠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기 전에 꼭 생각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영어권 아니에요. 중앙아시아권인데 영어를 매우 잘하시는 그리고 한국어도 정말 잘하시는 그런 우리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의 국가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국가였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머, 이런 국가도 있었네요. 그렇게 우리 사회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오셔서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 수업을 꼭 해야 되고요. 주로 다문화 수업은 이제 영유아 보육기관들, 어린이집, 유치원 아시죠?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데 보통 다문화 강사, 여러분들이 파견돼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교육을 할 때는 보통 여러분 국가의 언어와 문화, 풍습, 놀이 등에 대한 이론과 체험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이 갔을 때는 다문화는 무엇입니다 하고 이론적으로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갔을 때는 여러분들의 언어와 문화와 풍습, 놀이 등 다양한 것을 전달하면서 한국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강생들, 학생들이 굉장히 빠르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진 강사님이시겠죠? 네, 다문화 강사는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언어와 문화와 풍습과 놀이를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항상 똑같이 하는 건 아니라 수강생의 연령과 주제에 맞게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이론과 체험을 통해서 즐거운 수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즐거운 수업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수강생의 니즈에 맞춰서 그들의 연령과 주제에 맞게 수업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나만의 학습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뭘까요? 네, 오늘 제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문화 강의를 왜 해야 되고 다문화 강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알아도 오늘 수업은 100%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할까요? 수강생의 연령에 맞게 라는 것을 지금 몇 번 강조하고 있죠. 수강생의 연령에 맞게 수업 내용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강생의 연령에 맞는 만들기, 음식, 간식, 게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수업 내용의 강의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파워포인트를 완성할 수 있어야 되고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국기, 전통의상, 전통놀이 이런 게 모두 구비되어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요즘 다문화 강사님들 보면 사실 마음 아플 때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멀리 강의를 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침부터 우리 공항에서나 볼 수 있는 캐리어 그 안에 전통 의상이며 전통 놀이며 가득 넣어서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우리 선생님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재료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강의 계획안 PPT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음식이나 간식이 있을 때 더 행복해하죠.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쉽지 않겠죠. 그리고 다문화 이제 강의록을 만들어야 되니까 강의록 안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보통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헬로, 신짜오, 나마스테, 쭌립수어, 셈베노 다양한 인사가 있습니다. 알로하, 네.
다양한 인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내 나라말 인사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 언어를 다 알지는 못해도 인사 정도는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인사말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의 이제 제가 강의하러 갔는데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다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도를 펼쳐 놓고 지도 이미지를 그려 놓고 한국을 기점으로 한국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고요. 비행 시간은 몇 시간, 시차는 어떻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캄보디아에서 교육을 했었다고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캄보디아는 한국과 네, 비행기로 6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2시간의 시차가 납니다. 지금 시간이 네, 저녁 10시 30분이에요. 캄보디아는 저녁 8시 30분이겠네요. 자, 그리고 캄보디아는 수도가 프놈펜이에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앙코르왓이 있는 시엠립을 더 잘 안답니다. 네, 이런 간단한 이야기들을 수강생들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기, 대한민국 국기는 태극기예요. 여러분 나라 국기는 이름이 뭐예요? 네, 캄보디아 국기는 똥집. 네, 캄보디아 국기에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앙코르왓이 들어있어요. 이렇듯이 모든 나라의 국기에는 그 나라의 특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기를 설명해 주면 좋고요. 인구, 기후, 날씨도 한국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날씨 소개도 해주고 랜드마크, 네, 캄보디아 앙코르왓, 중국 만리장성, 네, 또 여러분 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네, 랜드마크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점들. 그것을 소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 의상을 보여주면 좋아요. 네, 한국의 전통 의상은 한복이죠. 여러분 나라의 전통 의상은 너무 예뻐요. 특색이 있고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은 전통 의상을 보면서 그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전통 놀이를 해보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통 놀이들이 한국과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한국의 전통 놀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전통 놀이들, 이 놀이들을 하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 상태, 마무리 체크를 잘 해줘야 돼요. 자, 우리는 마무리 체크. 한국어로 수강생들과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잘 하라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네, 어떤 분은 정말 제가 얘기만 들었어요. 실제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우즈벡 분이었나? 네,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날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여동생이 일주일 전에 왔는데 우리 여동생이 저 대신 강의를 하면 안 될까요? 했대요. 아니 일주일 전에 온 여동생,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여동생이 어떻게 강의를 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동생이 오게 된 거예요. 강의가 어땠을까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선생님이에요. 하지만 바디랭귀지가 너무 뛰어나셔서 정말 즐겁게 몸으로 보여주는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이 우즈벡이란 나라에 푹 빠질 정도로 즐거운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수강생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한국말을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잘 전달할 수 있다. 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말을 아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모국의 문화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은 이런데 모국은 이렇습니다. 제 나라는 이렇습니다. 이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한국은 4월이 되니까
지금 좀 따뜻해지고 있나요? 아, 여전히 춥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떻죠? 동남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 나라들은 4월이 설이 있죠. 4월은 매우 더운 날씨입니다. 네. 이런 비교들. 다양한 비교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서로 비교가 되면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컴퓨터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를 잘해야 합니다. 지금 한글 파일을 작성을 못하겠다. 안 돼요. 저는 PPT가 어려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문화 강사가 되고 싶다면은 한글 작성, PPT 작성, 이것은 꼭 의무적으로 혼자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아니면 다문화 센터 컴퓨터 과정 꼭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문화 강사가 되시려면 전통 의상과 전통 놀이기구, 요즘에는 모국에 가시는 경우가 많고 친구들도 많이 가죠. 그때그때 조금씩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 네, 제가 사실 퇴근해서 이 늦은 야밤에 밖에서 저희 아들이 놀아주세요 엄마 하는데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샘플 녹음을 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약간 힘겨워하고 있고 자신감이 넘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무대, 네, 교실에서 자신감 넘치게 큰 목소리로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나마 제가 다문화 강사가 되는 방법, 마음가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다양한 문화, 하나된 마음, 다문화라는 단어 어떠셨어요, 여러분? 나는 다문화라는 다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전달하고 싶다. 그런 전달을 하기 위해서 꼭 다문화 강사가 돼야 되겠고, 이 정도, 컴퓨터 정도는 내가 꼭 제대로 배워놔야 되겠다. 아시아나부 선생님들과 함께 강의록 작성법도 배우고 강의 스킬도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 네, 여성들의 힘은 스스로 삶을 생산하고 재생시키며 자기 힘으로 서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데서 나온다라고 마리아 미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우리들의 힘은 우리 스스로 삶을 생산하고 재생시키며 자기 힘으로 서야 돼요. 내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을 잘 배워서 훌륭한 다문화 강사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직접 다문화란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단어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다문화라는 단어가 평온하고 아름다운 단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